와, 좋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고색중학교에 근무하는 일본어 교사 정태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본어 자기소개 가시나요? 짧게. どうも、はじめまして、日本語を担当している정태봉と申します。国際交流に興味があ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 바로 국제교류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국제교류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먼저 궁금하네요. 국제교류를 하게 된 이유가 그솔로 올라가 보자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셨던 그런 외국인 학생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 다닐 때도 일본에서 왔던 학생들 또는 러시아 등등 다른 나라에서 왔던 학생들이 그런 교류를 참여하는 그 학생들을 보고 저런 거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도우미도 신청하게 됐고, 그리고 2010년도에 여기 경기도에 와서 그 제가 근무했던 중학교에서 수원시청에서 연결해 주셨던 유후인 중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네, 중학교에서 그 단체로 와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저희 학교 학생들과 같이 축구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팥빙수 같이 만들기 같이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학생들이 말이 안 통해도 굉장히 즐거웠더라고요. 같은 또래 만나면. 네. 그런데 사실은 이 국제교류를 어떻게 선생님이 시작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네. 일단 이번에도 지금 국제교류를 하게 된 학교가 어디죠? 저희가 국제교류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일본의 시카마 중부 중학교, 일본의 시카마 중부 중학교가 한 곳이 있고요. 위치는 효고현의 히메지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베시에 있는 코베 한국교육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그곳에는 우리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그쪽으로 파견을 나가시거나 하셔서 뭐 여러 가지 운영을 해주시고 있는 곳인데, 네. 그런 곳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셔서 네, 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네, 너무 좋은 이런 국제교류를 하고 계신데, 가장 첫 번째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국제교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면은 네. 그런 것에 관련해서 이제 찾게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마음가짐이 첫 번째 중요하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시게 되었나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일단 우선이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방법을 그때 당시에 예전에는 이제 할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어가지고, 거기 코베 한국교육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저의 친구의 친구의 지인의 선생님이시고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름아름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그 주변의 학교를 연락해 주시고 주변에 하시는 그 선생님들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먼저 조금씩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맥으로 시작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인맥으로 시작했고, 인맥 없이는 지금 뭐 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만약에 국제교류를 또 한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뭐 줌이라든지 구글 미트라든지 저는 이제 일본이랑 교류를 하니까 일본 학교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조금 많이 달라져가지고 온라인 교류를 희망하는 학교도 조금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희망하시는 분의 그런 정보들을 그 장학사님께서 보내주셨던 그런 공문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해주시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다시 저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 일본에 있는 그 한국교육원 등등의 이제 그 관계자분들, 거기 계신 선생님들께 메시지를 드려가지고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런 그 희망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 거기서 다시 또 거기에 관련해서 찾아주시고 매칭해주시는 방법으로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학교 단위로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좀 시간도 걸리고 그런 게 좀 있는데요. 가볍게 원하는 학생들 한 명씩 모으더라도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꿀팁 중에 하나인데, 그걸 관장하는 기관에 메일을 보내라, 제안서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동안에 갖추어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또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또 통로가 될 수 있다, 또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국제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또 어떤 수업들을 많이 하시나요? 국제교류를 할 때, 저는 이제 일본어과다 보니까 일본어를 이제 발표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일본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하고, 또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 저 일본 학교 측에서는 한국어를 궁금해하거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요즘에 K-팝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렇죠. K-컬처, K-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일본 학교에서도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주제를 얘기하면은 같이 서로 이야기를 공유해 볼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몇 마디씩 나눠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화상을 했을 때 선생님이 계시고 일본 측에서는 또 일본 선생님이 계시고 네. 그러면 진행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시고 발표는 이제 학생들이 한다고 했을 때 언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처음에 이제 그 말씀해주신 대로 처음에는 이제 누군가가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발표를 이제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네. 조금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한 명씩 발표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타블렛을 조를 나눠가지고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네. 반별로 학교별로 그걸 준비해서 일본 학교도 그 타블렛을 67개 준비해가지고 구글 미트로 접속을 합니다. 또는 이제 줌으로 접속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각자 모둠별로 서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늘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렸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소회의를 나눈다는 거네요. 네네네. 네. 줌의 소회의. 줌의 소회의를 나눠가지고 네. 안에 들어가서 그룹별로 네네네. 그럼 거기서 누군가면 거기 안에 또 진행을 하긴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둠장에게 그런 진행 방식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저기 일본 측에서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일본 학교에서도 그걸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이 여러 명 도와주시고 그 각 모둠별로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예,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모둠별로 모둠장에게 그 진행 방식을 안내를 하고 그리고 그 모둠장이 혹시나 상황이 생겨서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도 바로바로 대처 가능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그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걸 또 궁금한 게 이게 보통은 선생님도 주 업무가 있고 근무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정규국가 끝나고 보통 진행하시나요? 아, 네. 저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규 교육 과정 내로 해서 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학교 방과 후에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여기 고색중학교에서는 저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교류하는 날을 하루 정해서 2학기 때 네. 하루 정해서 그때 네. 1교시부터 4교시 정도까지 그 반별로 네. 저희가 그 4개 학급이 있거든요. 네. 4개 학급이 일본 학교도 3개 학급이나 또는 2개 학급이나 4개 학급 그때그때 다른데요. 네. 그때 이제 그 시간대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또 맞춰주시더라고요. 그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시간 맞춰주신 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교육과정 내에서. 그러면은 그 매 시간마다 그러면 진행자인 선생님이 계셔야겠네요. 네, 매 시간마다 제가 그리고 거기서도 시간을 다른 날짜로 또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하면은 그 도움 주시는 선생님의 시간도 안 맞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어를 도와주시는 한국어 강사 선생님도 네. 시간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에 그 축제처럼 네. 아. 네, 한일 교류 축제처럼 한일 교류 축제의 날이네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짜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 프로그램 짜는 게 처음에 한 번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른 그 일본 선생님들과 그 소통을 잘 해가지고 소통에 어려움 없게 서로 한번 확인하고 방식도 한번 연습해보고 하면서 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거를 국제교류 수업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거나 이걸 계속 나는 해야겠다라는 건 뭘까요? 네, 제가 이 교류 일을 하면서 진짜 보람됐었던 거는 제가 일본어 과다 보니까 더 느낄 수 있는 건데요. 학생들이 일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일본 문화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인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행 가는 게 쉽지도 않고. 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도 그 줌 교류나 구글 미트 교류가 조금씩 활성화되었던 그런 시기가 우리가 저기 지난번에 코로나 네. 때문에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 때 같이 발전하면서 네. 서로 뭔가 조금 맞춰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인스타 추가하는 것도 가능해가지고 고등학생 친구들은 네. 인스타 추가도 해서 서로 각자 연락하고 그 뒤에 따로 편지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하시면서 가장 이 반응이 좋았다 이런 수업 형태가 있을까요? 수업 형태는 그 프로그램 형식은 다 이제 똑같이 상호 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온라인 화상 교류 형식이고 그 다음에 모둠별로 이제 자기소개하고 간단한 일본어를 학습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어로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은 발표를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을 해서 대처 능력을 좀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했는데 애들이 다들 그 처음에 발표 후에 그 뒤에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처음에는 무서워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애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야. 즐거워했어요. 실전 회화 능력과 여러 가지를 또 익힐 수 있겠네요. 네. 문화적인 좀 다름도 볼 수가 있고, 네네네. 네, 다문화 감수성도 키울 수 있고. 네네네.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업을 쭉 하다 보면, 아, 이제는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네. 많이 해봤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 그 학교의 상황, 그다음에 네. 학생들의 상황, 그다음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또 그런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가면은 이제 가능하겠죠. 네. 그런 게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네. 언젠가는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미 다른 학교에서는 네. 이미 상호 방문 교류도 그러니까요.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시는 거 보면은 네. 저도 언젠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수원 공유학교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수원 공유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수원 공유학교는 수원 이음 공유학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양한 그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한일 언어문화 교류 이 교실은 2회 정도 일본의 시카마 중부중학교의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간에는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이 거의 대부분 오기 때문에 네. 그 학생들과 함께 자기소개 연습, 그 다음에 일본 문화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온라인 인터넷 매너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교류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이 양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 준비 계획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 기간이나 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사전 준비. 네, 사전 준비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네.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경기 공유학교에서는 일단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모집할지 네.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해봤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진행 방식으로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주제로 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일본에 계신 시카마 중부중학교 교장 선생님과 그 다음에 다른 그 도움을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의는 라인으로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그 학교에서는 구글 미트 프로그램만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학교별로 또 차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글 미트만 열려 있어서 구글 미트로 사전에 한번 만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한 번 더 이제 확인차 그런 회의를 또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네. 이렇게 열리게 된 거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국제 교류를 꿈꾸시는 그런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뭐 조언이나 꿀팁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제 교류를 한다고 하면 이 타이틀이 조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요. 먼저 작은 것부터 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만나서 잠깐 이야기해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패들렛으로 서로 의견을 공유해보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손편지로 직접 써서 보내고 선물 보내고 그리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시면은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스스로 이제 진화되어가는 과정을 느끼면서 같이 일본 학교랑 같이 마음이 맞아야 서로 지속해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예, 같이 그렇게 성장하시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선생님이 이렇게 국제교류를 하시면서 일본 교육과 한국 교육의 다른 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점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본 교육과 한국 교육에 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교류하고 있는 학교는 휴대폰을 아예 들고 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중학교? 네, 중학교. 네. 아예 휴대폰을 들고 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들고 활동을 하지 않고 우리도 학교에 학생 1인 1타블렛 다 배부가 됐잖아요. 네. 그것처럼 일본에도 그 타블렛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활동, 뭐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학생들에게 유해성이 있는 그런 것들은 제공하지 않고 인증되고 괜찮은 것들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류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본은 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 끝나고 나면 이제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네, 부카츠가 있는데 지금 다녀오셔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마어마하죠. 네, 진짜 고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그걸 다 모든 걸 다 학습하시고 학생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랑 학사 일정이라든지 시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서로 잘 얘기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일본은 뭐 8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9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교시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매 시간마다 거기는 뭐 50분이나 1시간인데 우리는 중학교는 45분 네. 이렇게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조금씩 매일 꾸준히 혹시 실천하고 계신 게 뭔지 궁금하네요. 네, 조금씩 매일 꾸준히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거는 네. 요즘 그 AI 네. 프로그램이 많이 저기 대세이다 보니까 네. 제가 또 업무를 그걸 맡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AI 관련 프로그램을 한 번씩 만져보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의 하이러닝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이걸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이제 교류 쪽으로 나아가서 일본 학교랑 그런 프로그램들을 혹시나 같이 써볼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같이 조금 동반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고민하고 네. 매일매일 조금씩 작성하고 네. 그렇게 테스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어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배우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일본어 간단한 거 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제 어떤 걸 하는 게 제일 네. 좋을지 잠깐만요. 고민 좀 하는데 자, 일본어 선생님이 고민하는 내 네. 모습입니다. 네. 어떤 단어를 알려줄까? 네, 어떤 단어? 네, 한국 학생들에게. 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모두 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제 누구나 다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고 최고라는 의미로 사이코를 알려드릴게요. 사이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사이코! 네. 이게 어떤 뜻이죠? 사이코는 최고라는 뜻이에요. 사이코, 예, 최고. 언뜻 들으면은 다른 뜻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이코 최고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이코. 예, 일본어 교과 네. 아니더라도 그 학생들에게 쓰시면은 그냥 재미있게 또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좋은 일본어 표현 또 오늘 하나 배워가네요. 오늘 이렇게 긴 너무 소중한 말씀 경험에서 우러나온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코 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사이코!